과부족이라는 것은 이거 부족한 건 뭐 잘 아실 테고 이건 남는 걸 얘기하는 거죠. 네, 그래서 상황이 보통은 긴 의자에 사람들이 앉는 걸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의자에 사람들이 적당히 앉혔더니 사람이 다 앉지 못해서 한 명씩 더 또는 두 명씩 더 이렇게 앉혔더니 이번에는 이제 의자가 남아 돌았다. 그런 식으로. 네. 한 번은 사람들이 남고 한 번은 이제 빈자리가 생겨버리고 그렇게 되었다. 그래서 과부족 문제라고 하는데 네. 지금 첫 번째 문제를 보시면은 네, 역시 긴 의자 문제고 뭐 최대 4명씩 앉을 수 있다 이런 식의 첫 번째 조건은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냥 긴 의자가 있는데 의자에 3명씩 앉으면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이 다 앉지 못하고 5명이 남았다. 그리고 이제 한 명씩 그래서 더 앉혔어. 의자에 한 명씩 더 앉혔더니 네. 그랬더니 이제 근데 그 같은 수를 앉히고 싶었나 보지. 이 의자는 꽉 차 있는 상태잖아, 그치? 그리고 한 명씩 더 앉혀서 그럼 뭐 이제 4명이 앉은 의자도 있고 3명이 앉은 의자도 있고 뭐 이렇게 만든 게 아니고 다 일률적으로 4명씩 앉히고 싶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미 앉혀있던 애들도 빼서 다시 앉힌 거죠, 그죠? 자, 그랬더니 의자가 이번에는 의자가 나왔다고. 그래서 사람은 명으로 표현하고 의자는 개수로 표현하니까 이렇게만 써도 그냥 알아듣겠죠. 이렇게 됩니다. 뭐 활용 문제고 그래서 이제 미주수를 잡는다, 식을 세운다, 푼다 하면 풀리는데 뭐 이제 그 세워진 식이 1차 부등식이니까 뭐 1차 부등식 활용은 없는 것이 되고 이건 연립 1차 부등식이 되는 거죠. 제 말 잘못했네. 1차 부등식이 아니고 연립 1차 부등식이죠. 네, 2차 부등식 활용은 중학교 때 이미 끝났습니다. 자, 그럼 이제 미주수 잡는 것부터 시작을 해봅시다. 미주수는 보통 구하는 걸로 잡거든요. 근데 이제 이 경우는 마지막에 의자 개수를 물어보기도 하고 학생 수를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미주수는 동일하게 이걸로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생각을 좀 하자면 의자 개수하고 학생 수 중에서 더 작은 쪽으로 미수를 잡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제 한쪽이 더 크게 표현이 됩니다. 크게 표현할 때 더하기나 곱하기 쓰니까 이제 식이 이쁜데 작은 걸 표현할 때 빼기나 나누기를 쓰게 되니까 별로 안 이쁘거든요. 그래서 뭐 간단한 질문이죠. 의자가 적어요? 뭐 학생이 적어요? 물론 이런 식의 질문이죠. 의자 개수가 더 적기 때문에 네. 의자가 X개 있다고 해서 식을 세우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그걸로 학생 수를 쓰게 됩니다. 의자가 X개라고 한다면 학생 수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자, 첫 번째 문장으로 식을 세워보면 의자 X개에 3명씩 앉혔어요. 그러면 3X명의 학생이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이제 5명이 남았다는 얘기는 뭐 이만큼의 학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맞으면 얘는 이렇게 뭐 학생 수는 3X 더하기 5 이렇게 정확히 등식으로 표현이 되네요. 네, 이 경우는 4명씩 앉혔다고 하니까 맞으면 의자 X개에 4X명씩 앉힌 거 같잖아요. 그죠? 근데 한 개가 나왔다고 하니까 의자를 다 쓴 게 아니에요. 의자를 다 쓴 게 아니니까 뭐 이제 한 개 빼고 다 썼다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됐겠죠. 근데 한 개가 남았다는 게 그 한 개 빼고는 다 채워졌다 이 말은 아니거든. 그래서 이게 부등식이 되는 거고 그래서 그 상황을 대충 그림으로 선생님이 표현을 해보자면 적당히 3명씩 앉혀있는 상황에서 이제 어디서 또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쭉 해서 의자가 X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5명이 아직 남아있는 거지. 5명이 못 앉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 명씩 더 앉히는 거야. 여기 옆에 한 명씩 이렇게 더 앉힐 거예요. 앉히는데 의자가 한 개 나왔다는 얘기는 여기까지는 가능하다는 얘기긴 합니다. 이게 네, 비어있다는 얘기긴 해요. 그런데
여기도 말하자면은 한 명만 앉아 있어도 이게 x번째면 이게 x번째면 이게 x-1번째거든요. x-1번째 의자에 섰다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가득 채워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x-2번째가 확실히 가득 채워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가득 채워졌다는 의미가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곱하기로 표현하려면은 가득 채워져야 되니까. 그래서 x-2개의 4명씩은 확실히 채워져 있는 거죠. 그리고 x-1번째는 한 명이 앉아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한 명만 앉아도 괜찮으니까. 또는 이제 지금 4명까지 앉히기로 했으니까 4명까지 앉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두 번째 문장의 상황에서. 뭐 이 짧은 문장이 의미하는 바가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부등식 얘기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학교 이후로 이런 어떤 문장제 활용 문제에서 식을 만들어내는 것을 그다지 많이 하지 않습니다. 네. 많이 하지 않는데 그때 보통 이제 미지수가 되는 대상이 있고 식이 되는 대상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의자가 미지수가 되고 식이 학생 수가 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식끼리 비교해서 식을 세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맞으면 학생 수로 식을 세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좀 더 일반적으로 얘기하자면 작은 것들로 미지를 잡고 큰 것들로 식을 세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또는 담는 상자에 해당하는 것들 담는 것들을 미지를 잡고 담기는 것들로 식을 세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학생들한테 사탕을 나눠주는 문제가 된다면 사탕 개수가 갖고 학생 수가 더 적겠죠, 그죠? 네. 근데 학생 수로 식을 세웠었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그런 관점만 좀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3x 플러스 5 이거하고 이걸 비교할 건데 가장 작게는 x-2개의 의자가 가득 차고 한 명 정도 더 앉은 상황 그거 이상 그 다음에 x-2개의 의자가 가득 차고 그 다음에 x-1번째 의자가 4명이 다 앉는 상황 여기까지이다 라고 식을 세우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식은 취향껏 그 x-2개가 채워진 것보다는 크고 x-1개까지 채워진 것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세워도 괜찮습니다. 똑같은 의미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기까지 가득 찬 것보다는 분명히 많죠. 이건 초과해야 되고요. 여기 가득 찬 것보다는 이하가 돼야 될 겁니다. 근데 어차피 그 답은 자연수로 나올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개수 구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냥 마지막 답을 구할 때 어차피 등호값을 구하는 거니까 네, 우리는 위쪽으로 통일시켜서 식을 만들기로 하겠습니다. 괄호가 그냥 채워져 있으니까 더 쉬워 보일 수도 있지만 자,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선생님이 미지수 잡는 걸 설명했고 식을 세운 거 설명했습니다. 이제 푸는 걸 설명할 거예요. 푸는 것은 이걸 이제 여러분이 연립부등식으로 볼 줄 아셔야 되는 거고요. 예전에 연립방정식에서 이런 형태도 연립방식으로 배웠을 거예요. 이게 방정식 2개짜리거든요. 물론 이렇게 풀고 이렇게 푸셔도 됩니다. 하지만 2개를 푼 다음에 이렇게 푼 다음에 이렇게 푸는 건 의미가 없고요. 이렇게 2개를 푼 다음에 이렇게 푸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미 확인했던 것을 또 확인한 것과 마찬가지여서 생각해보세요. A, B하고 B, C가 같다면 A, C가 같은 건 너무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조건이 3개짜리가 아니고 2개짜리인 것을 인지를 하셔야 돼요. 나중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연달아서 같다는 식들을 우리가 종종 다루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리 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네, 뭐 A, B하고 A, C가 같다고 하면 B, C가 같은 것은 너무 당연하죠. 그래서 이제 이걸로 미지수 2개를 해결할 수가 있는데 이게 부등식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렇다면
B가 A보다 크고 C가 B보다 크다면 C가 A보다 큰 건 너무 당연하죠. 그죠? 그런데 B가 A보다 커요. 그 다음에 C가 A보다 커요. 그럼 과연 B, C를 비교할 수 있을까요? 나보다 키 큰 사람 2명 있어. 그렇다면 이제 그 두 사람 중 누가 키가 크냐는 다시 한번 비교를 해야겠죠. 그래서 등식은 어떤 거 2개를 골라도 상관없지만 부등식은 꼭 연달아서 2개를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렇게 골라야 된다. 그래야지 이게 확실하게 되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풀게 된다면 이걸 보장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답이 좀 헐겁게 나오게 됩니다. 뭐 이건 그냥 연립 부등식에 대한 얘기였고요. 그래서 각각 풀면 되는데 이렇게 풀고 이렇게 풀면 되는데 선생님이 이제 한 번에 푸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거고요. 한 번에 푼다면 여기는 지금 4x-7이 되겠네요. 여기는 4x-4가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가운데 x가 남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양변에 4x를 뺄 거예요. 그럼 여기 4x가 없어집니다. 여기는 -x가 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5가 이제 없어져야겠죠. 그죠? x만 남아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양변이 아니고 세 변에 전부 다 그 5를 뺄 거예요. 얘를 뺄 거예요. 그럼 여기는 뭐가 될 거냐면 -7, -5니까 -12가 될 거예요. 여기 -4, -5니까 -9가 될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이 부동호를 이제 그대로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부호가 늘 이렇게 다 음수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부호를 바꾸면서 부동 방향 바꾸시면은 바로 이제 답이 나오게 되는 거죠. 네.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x는 의자 개수를 의미하는 거니까 의자는 최소 9개에서 최대 12개까지 있을 때 지금 이런 식의 상황이 만족된다. 이런 식의 상황이라는 것은 3명씩 앉혔을 때는 5명이나 남았는데 1명씩 더 앉혔더니 의자가 함께 남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네. 자, 뭐 여기에 대해서 상황으로 조금 더 생각을 해봅시다. 그게 왜 의자 개수를 이렇게 만드는 건지. 여러분은 지금 뭐 여기까지 설명 듣고 문제 푼데 전혀 네,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기까지 수업하고 끝내도 그냥 이런 식의 모든 문제를 다 풀 수가 있게 돼요. 여기까지 수업한 것의 포인트는 뭐냐면은 의자가 1개 나왔다면 1개 더 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지. 그게 포인트예요. 왜냐면은 가득 채워진 걸 기준으로 식을 세우게 되니까. 그래서 가득 채워진 것은 2개 빼고 가득 채워진다는 거. 그게 핵심입니다. 여기에 플러스 몇으로 된다는 거. 자, 이제 그렇다면 이제 상황을 좀 보자면 5명이 남아있었어요. 근데 어차피 얘들은 이제 비워졌다고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아요. 가득 채워지지 않은 상태니까. 그럼 여기서 3명을 더 끄집어 올게요. 3명이 앉아있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3명을 끄집어 올게요. 이렇게. 그럼 이제 맞으면은 3명씩 앉았을 때 다 앉지 못했으니까 전부 다 일어서 하고 다 나오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4명씩 앉힌 거죠. 그래서 4명씩 앉혀서 여기까지 이제 앉게 된 거야. 그걸 제가 아까 그냥 옆에다가 동그라미 하나씩 이렇게 추가하는 식으로 그렸을 뿐이에요. 여기까지 채워준 거는 확실히 알고 있어. 이제 앉힐 건데 그걸 3명씩 앉아있는 상황에서 그냥 말 그대로 이어 붙이듯이 생각을 하자면은 이렇게 지금 11명이죠? 11명을 끄집어낸 다음에 옆에다 한 명씩 이렇게 앉히는 걸로 하는 거죠. 이렇게 쭉쭉쭉 앉히는 걸로. 그리고 맨 마지막 자리에 한 명이 앉아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도 이 의자 쓴 거니까. 그럼 지금 몇 개의 의자를 썼냐면은 11개의 의자를 쓴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의자는 12개가 있게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이때가 지금 12개의 상황을 설명하는 상황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런데 그 맨 마지막 의자까지 채웠다면, 그냥 가득 채웠다면 의자가 좀 덜 필요했겠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냐면 의자 하나에 이미 3명이 앉아있는데 그 3명을 서로 다른 3개 의자인데 의자가 3개가 더 필요하잖아. 그치? 지금 이 말 이해돼요? 자, 처음에 가득 차 있는 상황이었어. 가득. 네, X번째 의자가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이 3명을 빼내서 한 명씩 앉히려면은 의자가 최소 3개는 있어야 돼요. 한 명씩 앉혀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자 하나를 빼서 그 사람을 다시 앉힐 때는 의자 하나를 빼서 다시 앉히니까 의자 하나가 더 필요한 게 아니고 의자가 3개가 더 필요하다. 사람을 6명을 빼면은 의자가 6개가 더 필요해요. 한 명씩 앉혀서 3명을 4명을 만들 거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생각을 할 거니까. 근데 이미 5명도 남아있었어. 의자가 5개도 필요했고 여기 이렇게 3명씩 더 보면서 11개가 필요한 거야. 근데 이렇게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의자가 맨 마지막 하나 빼고, 왜냐면 1개 남았다 이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1개 남는 거 빼고는 이걸 갖다가 배열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럼 이제 여기까지 x-1번째까지 해서 11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럼 의자는 전부 12개가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가득 채우는 걸로 생각을 하자면 여기 내가 이렇게 한 명씩 이렇게 앉았는데 여기 3명 더 앉힐 수 있거든. 그럼 이 3명 분 대신에 의자 3개가 덜 써도 되는 거잖아요. 이런 식의 설명을 하고 싶은 거지 나는. 네. 그래서 3명 분을 덜 쓰면 의자 3개 덜 쓰니까 9개가 될 거다. 이 얘기를 아예 처음부터 이 x-1번째 줄 3명은 안 뽑은 걸로 이렇게 여기까지 유지시킨 걸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처음 나왔던 5명이랑 여기 있는 3명이랑 이렇게 8명만 옆에다 채워넣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이게 여기가 8번째가 될 거예요. 그럼 이게 9번째 의자가 되겠죠. 그래서 의자 개수가 9개에서 12개일 때 이런 식의 상황이 발생한다고. 네, 그런 식의 얘기입니다. 이걸 보여주는 것은 그냥 윤거쌤을 최근에 그 스터디 가서 좀 많은 경험을 해라고 해서 선생님이 이제 좀 추천을 했거든요. 근데 거쌤이 이제 발표하는 날이 됐어요. 네, 선생님들 맡기신데 그래서 옆에서 그래도 좀 가서 그럴듯하게 할 수 있게 좀 도움을 주려고 같이 좀 밤늦게까지 하는데 이 주제가 있었어요. 거쌤 맡으신 분이 부등식이었거든. 같이 했는데 뭐 사실 여기까지 설명하는데 크게 뭐 대단한 건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냥 좀 여러분한테 얘기한 거 똑같아요. 건쌤한테도 많이 생각하면 얻을 수 있는 게 많다는 걸 정말 알려주고 싶어서 제가 하고 싶었던 것은 문제 형태가 진짜 맨날 똑같거든요. 이렇게 3명씩 몇 명 남고 4명씩 몇 개 남고 이런 식으로 그 숫자들만 보고 답이 바로 나올 수 있는가를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그 결과도 아름답지만 그걸 생각해서 그 생각하는 과정을 따라와서 이제 거쌤도 되게 뿌듯해 하신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 생각을 따라와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를 과정을 지켜보면은 공부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좋아요. 네, 그렇다면은 과연 도대체 이 숫자들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살펴봅시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문제에는 이런 문장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 숫자를 이렇게 A, B, C로 이렇게 감싸시면 될 것 같아요. 나오는 순서거든요, 그냥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죠. 이 9가 어떻게 나왔었는지. 9가 어떻게 나왔냐면요. 사람이 5명이 남아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그 마지막 의자가 한 개 남았다고 했으니까 의자 한 개에 남아있는 3명을 마저 뽑아냈어요. 그래서 이제 옆에 앉히기 시작을 했죠. 이렇게 8명을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마지막 남는 의자에 앉아있는, 남아야 되는 의자에 앉아있는 3명까지 뽑아서 이렇게 8명을 그래서 8명을 이렇게 앉혔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남는 의자 바로 직전 x-1번째 의자까지 가득 채워진 상황 먼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거기까지 해서 8개의 의자가 있었으면 딱 맞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저기 이제 8이 되는 거지. 그리고 답은 거기에 의자 한 개 남아있어야 하니까 1이 되는 거죠. 오케이? 이 9는 이렇게 나오는 숫자거든요. 이 식에서는 알 수 없지만 상황에서 보자면 지하 확 와닿지 않았니 지금? 뭐가 뭔지? 5? 5가 처음에 5명 남아있다고 했었어. 의자에 앉지 못한 애들. 그 다음에 의자에 마지막 의자에 앉았던 애들을 내가 끄집어낸 걸로 설명한 거고. 네. 그럼 된 거 같아요? 그럼 이 5가 뭐냐면은 B예요, B. 네, 여기 1이 뭐냐면은 네, 마지막 남아있는 의자 D를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3명은 뭐냐면 처음에 3명씩 앉았다 A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해서 마지막 남아있는 의자 빼고 다 채운 거거든. 그러니까 비어있는 의자 한 개가 비어있다, 한 개가 남았다. 이걸 이제 더해주는 거야. 그게 또 D죠. 이렇게 된 거야. 이걸 그냥 이제 선생님이 알파벳 순서 써서 AD 플러스 B 플러스 D 이렇게 써서 아등바등 이렇게 외우기 쉽게 만든 거였죠. 아무래도 아등바등 끼어앉는 그런 문제다 보니까 어울리지 않을까 싶어서. 자, 그 다음에 여기로 보여줄게요. 12는 어떻게 나온 거냐면 여기 3명도 먼저 꺼냈어요. 알겠어요? 네, 저기까지 비어있는 상태에서 한 명만이라도 채워주면 되거든. 그래서 처음 5명에 그 의자 2개에 앉아있는 3명씩을 끄집어낸 거죠. 그 옆에 한 잔씩 앉혔어요. 그리고 이 마지막 의자에서 바로 직전 의자 얘도 한 명은 앉혀야 돼요. 거기까지. 그래서 거기까지 해서 11명이 앉게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의자는 마지막 남아있는 의자까지 해서 12개의 의자가 있어야지 딱 저 상황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 5는 처음에 남아있던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 2개는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남은 의자보다 하나 더. 네. 그러니까 T 플러스 1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네, 여기 3명은 처음에 앉았던 사람 수고요. AA. 그 다음에 여기는 마지막에 이제 그 남아있는 의자를 더해줘야 되는 거죠. 이제 비교하시면 그냥 여기 A 차이 나는 거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냥 3명 차이 납니다. 3명이 의자 3개 이 차이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근데 아무래도 식이 AT 플러스 B 플러스 D 플러스 AT 플러스 1 플러스 B 플러스 D보다는 이게 더 예쁘죠? 네, 그래서 자극적으로 우리는 최소치로 공식을 좀 만들 겁니다. 좋아. 그럼 이걸 가지고 두 번째 문제도 풀어볼게요. 두 번째 문제는 사탕을 상자에 담을 거야. 그럼 이제 사탕이 학생의 역할을 할 테고 상자가 긴 의자 역할을 하겠죠. 자, 그래서 3개씩
닿으면 4개가 남고, 그 다음에 4개씩 닿으면 2개가 남는다. 이거는 상자도 사탕도 개수로 표현되는 거니까 조금 헷갈리겠네요. 이건 상자가 2개 남는 겁니다. 네. 오케이. 그리고 질문은 네, 사탕을 몇 개? 맨 마지막 질문. 이거는 그러니까 질문을 확인하는데 여기 이제 가능한 의자의 개수였으니까 질문에 대한 대답이 네, 여기에 의해서 9, 10, 11, 12. 네. 이때 지금 저런 식의 상황이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의자가 9개였을 때는 맨 마지막 의자 직전까지 가득 채워지는 거고요. 의자가 10개였을 때는 맨 마지막에서 두 번째 의자가 4명이 다 앉는 게 아니고 3명이 앉는 상황이 되고, 11개일 때는 맨 마지막에서 두 번째 의자가 2명이 앉아있는 상태일 테고, 12개일 때는 맨 마지막에서 두 번째 의자가 1명만 앉은 상황.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서 두 번째 의자, 그게 포인트라는 거지. 자, 이번에는 좋아요. 역시 3개씩 담는 상황이죠. 여기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네, 2개가 나왔대요. 2개가 나왔다는 얘기는 여기가 포인트가 된다는 얘기야. 당연히 여기는 상자를 X개라고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사탕수로 식을 만들 거예요. 네, 이 문장을 가지고 네, 사탕수를 3x 플러스 4 이렇게 쓸 거예요. 네, X개의 상자에 3개씩 다 담고 4개가 남았으니까. 이 문장 때문에 부등식이 만들어지겠죠. 그럼 부등식이 어떻게 만들어지냐? 이것 때문에 만들어진다고. 이 X번째, X-1번째, 그게 비는 거니까 X-2번째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지. 그래서 그럼 이제 가득 채워지는 것은 여기까지만 가득 채워지는 거야. X-3번째까지. 그래서 4개씩 X-3개의 상자가 가득 채워지는 거지. 그리고 마지막에서 3번째. 이 녀석은 1개가 채워져도 되고 4개가 채워져도 되고 어쨌든 그 상자를 쓰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부등식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3x 플러스 3의 좌우를 4x-3 플러스 1부터 4x-3 플러스 4까지. 어쨌든 정석적인 풀이법에서는 이 x-3이 핵심입니다. 문제에서는 2개가 남는다고 했을 때 나는 3개를 빼주는 거. 3개를 빼서 가득 채워진 거를 기준 삼아서 거기서 더 채워넣는 식으로 하는 거. 좋습니다. 이제 또 미수 잡고 식 세우는 거 했어요. 자, 이제 풀죠. 여기는 보시면은 4x-11이죠. 여기는 4x-8이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세 변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얘기해보세요. 풀 때 어떻게 하라고 했죠, 제가? 4x를 빼자고, 4x 없애자고요. 그럼 여기 3x가 마이너스 x가 됩니다. 그 다음에 뭐 하자고 했죠? 여기 4를 없애자고. 여기 x만 남기는 목적인 거니까 4를 없애면 여기는 마이너스 15가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12가 되게 돼요. 그리고 부동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어차피 다 마이너스니까 네, 곱해서 부호 반대로 해서 부동을 반대로 하면 되는 거죠. 네, 지금 나와 있는 이 상황은 상자가 12개에서 15개 있을 때 발생하는 상황인가 봐요. 이제 그게 왜 그렇게 발생하는지를 다시 한번 또 살펴보죠. 사탕이 4개 남아있어요. 4개가 지금 이미 나와있습니다. 4개가 남아있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거 있잖아요. 이 얘는 비어져 있어야 돼 꼭.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빼내야 돼요. 네. 최소 이런 식의 상황이어야 돼요. 만약에 이걸로 문제를 풀면 최소치가 나오게 될 겁니다. 이걸 그러니까 지금 10개죠? 10개 사탕을 이제 옆에 하나씩 채워 넣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서 이렇게 세 번째 상자까지 채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11개가 있어야 된다. 그럼 이제 2개 더 있어야 되니까 13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참 미안해요. 10개였죠? 여기까지 10개가 있어야 된다. 2개가 더 있으니까 12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최소치 12개가 나왔어요. 다시 한번 이게 어떻게 나온 숫자인지 살펴볼게요. 4개가 남아있었다고. 4개가 남아있었는데 거기에 2개가 두 상자가 비어야 돼. 그러니까 상자 2개가 3개씩 채워져 있는데 거기 있는 사탕을 다 꺼내야 되는 거지. 이걸로 채울 수 있는 상자까지 다 채운 다음에 상자 개수는 거기에 이제 2개가 남아있으니까 2개를 더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 얘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문제에서 나와 있는 숫자를 차례대로 그냥 A, B, C, D 이렇게 한다면 어차피 이 순서를 뭐 뒤집거나 하진 않을 것 같으니까 여기는 B가 되는 거고 여기는 D가 되는 거고 여기는 A가 되는 거고 여기는 D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역시 아등 가등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최소치고 최소치와 최대치의 차이는 A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네. 만약에 이제 여기까지 여기 3개까지 끄집어냈다면 13개를 여기까지 채워넣게 되는 거니까 13개의 상자에 2개 더해서 15개까지 온다고 하는 것일 테고 네. 그럴 테니까요. 그냥 한 문제 갖고 너무 길게 설명한 것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의 이해가 좀 네. 넓어졌으면 하는 의미에서 하는 거고요. 자, 그럼 5번 문제를 해결해 봅시다. 대부분은 1번이나 3번처럼 3명, 4명 이렇게 한 명 차이 나게 하고 의자도 뭐 1개 정도 남게 됩니다. 근데 가끔은 2번, 4번처럼 3개, 4개 요건 하나 차이씩 나는데 상자가 뭐 하나가 남는 게 아니고 2개 남는다고. 1, 3번과 2, 3번의 차이 알겠어요? 만약에 남는 개수가 하나냐 2개냐 그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럼 5번은 4명씩 배정했을 때 8명이 남는다고 했어요. 여기 이제 숙소로 나오네, 의자가 아니고. 근데 한 명씩 더 추가한 게 아니고 2명씩 추가했어요. 이게 이제 5번 문제만의 차이점이에요. 그랬을 때 2개의 방이 남는다고 했어요. 네, 이 문제를 보자고요. 좀 익숙해졌을 때 식 세우는 것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당연히 숙소수가 더 적을 숙소를 X개라고 한다면 이제 학생수가 이 문장에 의해서 X개의 숙소에 4명씩 가득 채워주고 8명이 남았다. 이렇게 여기는 등식처럼 식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여기는 학생수가 이제 6명씩 이제 채워지는데 2개가 남았으니까 이제 여기서 잘 생각해보세요. 가득 채워진 숙소는 X개 기준으로 몇 개일까요? 그죠? X-2도 아니고 X-3도 아니고 X-4에 잠깐 X-3인 거죠? 그죠? X-3개가 이게 또 헷갈리면 이렇게 좀 써보시면 됩니다. 4명씩 있는데 뭐 충분히 한 5줄 전 쓰고 있습니다. 이 2개가 비어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까지 빼고 한다고. 그러니까 여기가 x, x-1, x-2니까 x-세 번째까지 가득 차게 되는 거지.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래서 얘가 2면 여기는 3을 쓰는 거야. 그리고 한 명이 이제 이 포인트가 되는 이 숙소를 혼자 차지할 수도 있고, 네, 최대 6명까지 차지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부등식이 된다. 자, 그래서 식은 4x 플러스 8이 6x-3 뭐 플러스 1 이상, 그 다음에 6x-3 플러스 6 이하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6x-17 이렇게 되네요. 네, 여기는 6x-12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양변 6x를 다 빼면 여기가 이제 -2x가 되고요. 그 다음에 8을 다 빼면 여기가 -25, 여기가 -20 이렇게 됩니다. 뭐 부등호가 유지가 되고요. 이번에는 -1을 나눠야 되죠. 그래서 x의 범위는 2분의 25. 그 다음에 10 이렇게 되네요. 숙소는 네, 최소 10개에서 최대 뭐 12개가 있을 때겠죠. 네, 뭐 13개가 있을 때는 좀 다른 상황이 되겠지. 네, 요 사이니까. 답이 자연수니까요. 자, 그렇다면은 저 상황도 아등 반응이 먹힐지 한번 봅시다. 이제 처음에 8명이 남아있었거든요. 그러니까 8명을 뽑아놔야 돼요. 8명을. 그 다음에 여기는 완전히 숙소가 비워져야 되거든. 그래서 또 8명을 뽑아야 돼요. 그러니까 최대 16명을 2명씩, 이 차이가 2명이어서 2명 차이 나서 2명씩 끼워 넣게 됩니다. 2명씩.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지금 최소치로 꼬집어낸 거죠? 보니까 16명이네요. 그죠? 네. 16명. 16명을 2명씩 앉힐 거예요. 그럼 2로 나눠야겠네요. 그죠? 그럼 이제 여기까지 해서 8개의 숙소가 있었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최소치는 10개의 숙소가 있으면 되는 거야. 그게 여기 나왔겠죠. 그걸 이제 표현하자면 8개에 이제 2개 더해서 그럼 이제 10개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이 16개가 어떻게 나왔냐면은 그걸 다시 풀어서 쓰자면 처음에 8명이 남았었어요. 그죠? 거기에 2개의 방이 남았는데 거기 4명씩 있었거든요. 이렇게 해서 8명인 거죠. 그것을 6명과 4명의 차이로 나눈 거예요. 그죠? 2명씩 더 앉힌 거니까 거기에 남아있는 2개를 한 거죠. 자, 이걸 식으로 만들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서 8은 역시 여기서부터 이제 A, B, C, D 이렇게 한다면 8은 B가 된다. 얘는 여기다가 B가 된다. 그 다음에 더하기 여기 2는 여기 빈방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D가 되는 거죠. 거기 이제 4명씩 들어가 있었으니까 A를 곱한 거. 그걸 여기 C와 A의 차이로 나눠주셔야 됩니다. 공식이 좀 달라지죠. 거기에 2명, 2개 더, 숙소 2개 더, 남아있는 숙소 2개 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까는 이게 1이어서
반영되지 않았을 뿐이에요. 이게 더 일반적인 공식이 되겠죠. 근데 이제 이게 최소치하면 최대치는 여기 4명까지 뽑아놓고 3개의 방을 비워놓고 끝에서 세 번째 방까지 채우는 식으로 할 거예요. 그럼 3개 방을 비우면은 몇 명이냐면 20명입니까? 그쵸? 네, 20명이에요. 20명을 채울 겁니다. 20명을 채우면은 이제 어떻게 했지? 수명을 이뤄나면 10쌍을 더 채울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10개의 숙소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뭐가 이상하다? 맞나? 맞죠? 그 다음에 2개가 더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12개가 되는 겁니다. 12개가.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서는 네 선생님이 의도한 상황이 발생하진 않구나. 좋아요. 자,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공식을 여러분이 외울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아등 바등 나누기 C-L인데 근데 이 공식은 외울 것 같아. 아등 바등은 끝이니까. 그리고 이게 최소치야. 네. 그리고 이런 식의 문제가 대부분이야. 그러니까 그런 문제 있으면 그냥 휙 풀려고 뭐 서술형 같은 걸로 잘 나오지도 않으니까 서술형이 뭐 얼마인지 이걸 알고 있으면 되고 이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지. 그래서 다양한 상황에 대해서는 이걸로 하면 되는 건데 특정 상황에 대해서는 이것만 쓰면 된다. 여기 지가 이렇게 있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쓰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한 명씩만 더 안 칠 때 이 문제만 쓰는 거예요. 2명씩 더 안 치면 안 되는 거지. 3명 더 안 치거나 그때는 이런 식으로 써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쓰는 것도 사실 지금 여기 숫자가 너무 예뻐서 선생님 잠깐 멈칫했는데 얘가 홀수명일 때가 있어요. 야, 얘가 뭐 만약에 21 뭐 이렇게 될 수가 있다고. 그럴 때 이제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은 2명씩 못 안 치고 1명 안 쳤어도 그 수를 사용하는 거거든. 그 의자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면 이제 10이 아니고 10.5가 되는데 11로 생각해야 돼요. 어쨌든 한 명이든 2명이든 그걸 사용하는 건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그 가우스 함수가 내림 함수거든요. 3.7 하면은 3 나오잖아. 그죠? 그래서 옛날에 이렇게 썼었어요. 가우스 함수를. 내림 함수를 바닥 함수라고 해서 바닥을 강조하는 식으로 이렇게 썼었어. 근데 여기서 올림 함수를 써야 돼요. 올림 버림 기억납니까? 초등학교 때 했던 거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네, 3.7에 올림 함수를 쓰면은 그건 4가 되거든. 네, 0.5면은 그 위쪽 숫자 써주는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완벽한 공식이에요. 이게 완벽한 공식인데 지금 공식은 편하게 쓰자고 하는 거니까 네. 문제에서 한 명만 추가할 때 버전으로 이렇게만 외우시고 아등바등 외우시고 그게 최소치니까 최소에서 최대는 A 차이라는 거 네, 처음에 앉아있는 사람 수만큼 차이라는 거 그것만 좀 기억하고 메모하시면 될 것 같아요.